고민정 의원이 이런 후회 아닌 후회를 했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선거 패배 직후죠. 2일이었으니까. 이재명 개항을 출마 선택 당시 비판 목소리 저도 낸 바 있다. 아, 그렇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비판을 자제해왔던 것 조금 후회한다 라고 인터뷰가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김용태 최고위원이 이제와 후에 매번 양심 속이면서 권력만 바라보고 줄 서는 게 고민정 의원의 정치냐, 부끄러운 줄 알라 라고 국민의힘이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문맥 파악 제대로 못하는 거냐, 언론의 제목 장사에 휘둘리는 모습이 개탄스럽다 라고 반박. 그러자 재반박. 직접 내놓은 발언 비판했더니 적반하장에 오히려 내가 당황스럽다. 극단적 팬덤 정치 문매 맞을까 말 바꾼 것 아니냐라고 재반박을 합니다. 김병미 대변인님, 이 고민정 의원의 후회 아닌 후회, 분명히 이제 본인이 한 발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도 이재명 개항을 출마해 목소리 낸 바 있다라고 뒤늦게 손을 들었는데 어떻게 본인의 보십니까? 발언이 좀 여러 개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 중에 나왔던 내용들 하나를 바탕으로 이제 언론이 비판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니까 또 이재명 의원이 비판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내용들, 과거에 있었던 라디오 발언이나 이걸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이 찾아보니까 당신 과거에 비판한 적 있지 않냐, 이런 공방들이 나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지난 총선 이후 대통령 선거, 4.7 보궐선거, 이번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고민정 의원이 나서서 SNS에 글을 올리거나 뭔가 좀 강한 메시지를 내곤 하면 그게 대중의 여파를 미치면서 민주당이 보탬이 되기보다는 민주당이 훨씬 더 큰 악재로 돌아온 경우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건전한 정화작용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대중의 이런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을지도 모르겠지만 대중으로부터 외면되는 모습으로 갔던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정 의원이야말로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SNS 정치가 얼마나 당에 보탬이 됐는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자신들의 행동 하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숙고하면서 반성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내가 조금 더 목소리를 내우면 어땠을까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 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민정 의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 정당이 있습니다만 양당이 공히 함께 견제 균형을 맞추면서 발전하는 게 한국 정치의 보탬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해야 되는 아주 쉬운 해결책이 하나 있는데 그걸 못 찾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은 나에게 있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다음번 전당대회를 둔 권력투쟁 때문으로 사람들이 비춰지게 된다면 나 전당대회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살려야 됩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민주당은 이런 일들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도 그동안 내가 올렸던 많은 SNS 글들 그리고 여러 설화들 때문에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거나 민주당에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 여기서 내가 두 번 다시 국민들께 눈높이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뒤로 빠지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는 책임이 없고 아마 보면 이재명 의원은 전당대회에 나가려는 게 분명해 보이거든요. 자기 욕심과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먼저 국민들과 대중 눈앞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얘기들에 대한 진정성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개항을에 출마하는 것을 비판하지 못한 게 좀 후회된다. 안 고민정 의원의 늦은 후회. 그 이후에 사실이다 아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라디오에서 발언한 게 있기 때문에 진실 공방은 의미 없을 것 같고요. 뒤늦은 후회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희한한 신조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박이 초치면 안 된다. 당대표는 이재명 의원이 해야 한다. 여기서 수박 무슨 뜻일까요? 퀴즈입니다. 이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보다 개혁의 딸들 그리고 이 양아들들이 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당에 신라 같은 불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송영길뿐에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당을 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너무 잘했죠. 이분이 나중에 큰 정치를 하려면은 이제 국회 생활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떤 이 수박들이 여기서 초를 치면서 자기들의 이권 개입에 관여하는지 보셔야 돼요. 제발 이재명 의원께서 당대표 되셔서 이번에 공천권은 제발 국민들에게 좀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수박들이 쫓으면 안 된다. 손혜원 전 의원은 당대표는 우리 이재명 의원이 맡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수박, 똥파리 뭐 이런 말도 나온다는데 이 뭡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민주당 내부에서 지지자들 간의 대립을 함으로써 생겨나게 된 신조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수박은 겉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민주당에 반대한다.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수박이 겉으로 보기에는 푸른색이지만 속이 빨개. 내부가 빨갛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른바 이적 행위를 하는 자를 가리켜서 수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속이 빨가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똥파리는 저 어원 자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의미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하지만 이재명 의원은 반대하는 집단을 일컬어 똥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외에 개딸은 개혁의 딸이라고 해서 이재명 의원을 열렬히 지지하는 2030 여성을 의미하고 양아라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양아는 양심의 아들이라고 해서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을 적극 지지하는 2030 남성을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이 모두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모두가 최근에 만들어진 신조어로서 계파 갈등, 이른바 민주당 내부에서 갈등이 격해지면서 서로를 비판하는 용어로서 등장하게 된 용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성현 변호사님,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지 않으면 민주당 내부에서 수박이고 똥파리예요? 수박과 똥파리의 차이는 뭡니까? 수박과 똥파리의 차이는 수박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 법안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하거나 민주당의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의미라면 이 똥파리는 사람에게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의원만큼은 반대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 즉 수박은 당에 대한 호감도, 이 똥파리는 인물에 대한 호감도에 좀 더 초점이 맞춰 있는 신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히 이제 분류할 수 있는 좀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그렇습니다. 어떤 강도냐 아니면은 뭐 강도에 따라 아니면 어떤 정책의 차이나 뭐 인물의 차이에 따라서 수박과 똥파리가 나눠진다. 그렇습니다. 어감은 똥파리보다 좀 수박이 낫지 않습니까? 좀 향긋하고. 예, 그렇긴 합니다만 그 자체가 상당히 상대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증오의 감정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 단어도 누군가가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했다기보다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오게 되고 그 표현에 많은 지지자들이 자신도 그 표현을 사용하겠다 내지는 자신도 그 표현을 불사하겠다는 취지로 나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단어들로 보이는데 이 단어들도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민주당이 그만큼 내부적으로 큰 갈등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수박똥파리 듣는 사람은 거기서 거기다. 이재명 의원이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에 나올 것이다. 내지는 뭐 당대표에 나와야 한다. 뭐 이런 이견들. 그런데 송영길 후보도 다시 정치 행보를 재개한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어떤 겁니까? 송영길 후보가 선거 사무실을 이제 해체하면서 이제 자기 SNS에 소회를 밝히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빌딩의 이름이 피닉스였던 거죠. 피닉스는 이제 영어로 불사조라는 뜻이니까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어떤 그런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일부러 SNS에 올린 이유는 뭔가 이렇게 자기가 서울시장 후보에서 이제 탈락했지만, 그러니까 서울시장에서 졌지만 언젠가 다시 불사조처럼 날아오르리라 하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SNS에 이런 얘기를 이제 쓴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정치 행보를 재개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일부러 그 이야기를 썼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도 당대표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송영길 후보도 정치 행보 재개한다라는 암시 분석도 나오고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국민들에게 정말 선거를 2번이나 지고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이미지가 더 확고하게 이제 굳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아시겠지만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것도 얼마나 진통이 많았습니까? 공천에서 배제됐다가 경선을 통해서 겨우겨우 살아났지만 결국은 이제 졌는데 이번 지선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25개의 서울시 기초단체 중에서 8곳을 민주당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25개의 구가 모두
오세훈 시장이 가져갔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송영길 후보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고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한 서울 시민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 인생에 저는 굉장히 큰 데미지가 가해졌고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더 정치 생명에 예. 위태로운 어떤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뭐 언젠가 정치인들은 또 다시 또 재기를 꿈꾸기는 하지만 지금은 좀 가만히 계실 때가 아닌가. 그게 또 국민들에게 훨씬 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야만 또 다음 기회도 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